반갑습니다. 장종효 시장점검입니다. 오늘 많이 놀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영상을 좀 빨리 올려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아시다시피 잘 모르는데 그래도 떠들던 게 있다 보니까 문의가 좀 많이 와서 일일이 대응을 해드리다 보니까 좀 시간이 늦게 됐습니다. 이게 제가 이러다 보니까 좀 신경을 안 쓴다 이런 오해를 하실 수도 있지만 나름 오늘 주식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소액고 외양간 고치는 거긴 하지만 이런 일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 하나씩 짚어보고 왜 이런 일이 있는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시적 현상이니까 좋은 매수 기회로 삼으면 된다. 근데 이 좋은 매수 기회로 삼는다라는 것은 다른 관점보다 주변에서 문의한 부분에 대한 통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주변에서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분들은 뭘 사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쭤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리를 해야 되냐, 주식은 안 해야 되겠다. 조금 상대적으로 여유가 없으신 분들이 그런 반응이었는데 이 반응들을 종합해 봤을 때는 매수 기회로 삼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리고 8월이 통계적 약세니까 당장 V자 반등을 기대를 하는 것보다는 등락이 있을 것이다라고 보는 관점에서 앞으로 괜찮은 업종, 그러니까 지금 봤을 때 반도체나 이런 약간 거품이 낀 업종보다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이 됐을 때 매력이 높아지는, 특히 운임지수 같은 게 오를 거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좀 긍정적 반응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 조선주나 이런 쪽으로 이제 매수 기회로 삼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굉장히 큰 하락이고 드문 하락이지만 추세적 관점에서 보면 놀랍게도 추세가 부러진 건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이어지는 이런 추세가 부러진 건 아니라서 여기서는 이제 반등 자체는 좀 강하게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하락장 그리고 기간 조정 성격에서 이제 추세를 돌린 이 시점에서도 이런 폭락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추세를 깨지 않았다는데 우리가 더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럼 이게 일시적이다 아니면 추세적으로 망가진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일시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미국의 경기 침체라고 하는 건 이건 뭐 옛날부터 나왔던 얘기입니다. 지금 이 금리로는 경기 침체가 오지 않을 수가 없다. 100% 온다. 특히 우리 같은 경우, 한국 같은 경우는 이미 올해 초에 금리 안 올리면 다 죽게 생겼다라는 거였습니다. 실제로 이제 금리 인하까지 오긴 했는데 굉장히 타이밍이 늦습니다. 경기 침체가 안 올 수가 없는 상태고, 뭐 그냥 냉정하게 표현하자면 한국은 지금 IMF 구제금융 받던 시기보다도 실물 경제가 나쁩니다. 가처분 소득도 줄고. 그래서 금리 인상 자체가 한국은 완전 미친 짓이었는데 그게 현실이 됐습니다. 그러면 해외 증시에서 하나씩 짚어보면 원엔 환율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엔화가 상승하면서 촉발된 폭락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물론 한 개가 이유가 아닙니다. 경기 침체도 있고 미국 경기 침체 우려가 있고 엔고가 있고 그리고 여기 8월 또 통계적 약세가 있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습니다. 요 네 가지 요인뿐만이 아니라 이 관련된 프로그램 매매, 프로그램 매매까지 해가지고 5개가 작동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뭐 여기 하나 더 하면 거품. 반도체 같은 경우는 뭐 너무나 거품이었다. 앞으로 뭐 AI가 뭐 다 보급이 된다 하더라도 불필요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AI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AI 검색이 한 5배 정도 전력을 소모를 하는데 이 5배 정도 전력을 소모해서 더 정확한 검색 결과를 내놓느냐 아닌 부분도 많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필요한 부분과 필요하지 않는 부분으로 또 나뉘게 될 건데 지금 현재 주가는 모든 분야에서 AI가 다 접목이 된다라는 걸 전제로 형성된 주가이기 때문에 불가피하다. 요 주가가 거품이다라는 것은 명백하고 주가 하락이 불가피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복합적인 부분들이 한꺼번에 작용을 하면서 나타났는데 그럼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엔캐리 트레이드 영향을 덜 받는 한국 시장은 왜 폭락을 했나라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다른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해외 증시하고. 한국 증시가 폭락한 건 다른 게 아니라 받아줄 주체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나오는 매도를 받아줄 주체가 없다는 것은 결국 해외 증시하고 가상화폐, 이 코인하고 주식하고 이제 유동성이 분산이 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처럼 주식에 유동성이 응집이 돼 있던 상태면 오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빠르게 회복을 하고 마감을 했을 텐데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투매를 받아줄 만한 주체가 없다라는 게 가장 큰 요인이고, 그리고 두 번째를 보면 자본 유출입이 그닥 좋지 않은 중국을 보면 별로 안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엔캐리 트레이드의 청산,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의 청산에 대한 영향이 컸다라고 볼 수 있는데 중국은 영향을 덜 받으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면 과거에 비해서 정보가 굉장히 빨라졌기 때문에 트레이드 자금이 청산이 되네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일시적으로 다 반영을 해버렸다는 얘기. 그러면 한국 시장은 중국하고 비슷하게 오늘 덜 내려야 정상인데 더 내렸던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시장의 황금성이 굉장히 나빠졌다. 시장으로서 기능을 잃어가고 있다. 이걸 어떤 느낌으로 표현할 수 있냐면 제가 살던 시골 마을에 그 반성장입니다. 반성 5일장이 있습니다. 반성장이라고. 이 반성시장이 이제 5일장인데 제가 아주 어릴 때만 해도 여기 굉장히 활성화된 시장이었습니다. 나름 큰 시장이었고. 그래서 우리 집이 이제 요 시장 안에서 핵심 자리에 있어가지고 나름 그때 장부를 보면 매출이 80년에 제가 태어나기도 전인데 80년에 매출이 뭐 17만 5천 원 뭐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나쁘지 않은 거였습니다. 하루에 매출이. 근데 이 시장이 이제 사람들이 빠져나가면서 점점 죽어가가지고 어느 시점이 되니까 손님보다 장사하는 분들이 더 많더라. 그게 언제냐면 제가 중학교 입학하기 전 1990년대 그렇게 됐고 지금은 거의 유명무실하게 시장이 아직 남아있긴 합니다. 근데 시장이 있다고 해서 어떤 가치가 존재하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시장 안에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상업적 가치라는 게 인정이 됐는데 요즘 그런 게 없습니다. 뭐 당연히 이제 시골이니까 황금 집을 사면 팔 거부터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일 거고 여러 가지가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게 될 텐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 우리 시장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그게 인구 감소뿐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뭐 해외 증시나 코인으로 유동성이 분산되는 부분도 있고 무엇보다 이제 과거에 비해서 너무나 정보가 빠르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지만 투자자들의 대응도 굉장히 선제적이고 빨라졌다. 결국 주식을 누군가 던졌을 때 받아줄 만한 그런 동력이 부족해졌다라는 그 한국 증시는 사실은 중국 증시를 따라가야 맞는 흐름이었지만 황금성이 부족해가지고 오히려 미국이나 일본을 따라간 거다. 예,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스닥 같은 경우는 낙폭을 많이 만회를 하고 있어서 내일 반등을 예고를 하고 있는데 그 환율이 이제 원달러 환율이 안정이 되는 부분 그리고 반도체 지수 회복하고 있지만 이거는 이미 추세가 꺾였습니다. 그 국제유가는 지정학적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안정이 돼 있고 일본 증시 엔고로 인해서 폭락했는데 엔화 가치 올라간 거 비하면 일본 증시는 낙폭이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달러 환산으로 봤을 때 12.4%가 빠졌는데 환율이 한 4% 올랐으니까 누적해가지고는 거의 10%가 올랐으니까 낙폭이 크지 않다. 예, 그래서 정리를 하면 엔캐리 자금 청산에 대한 선제적 대응에 가장 큰 무게가 실리고 그 외에 뭐 경기 침체라든지 이런 게 심리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줬다. 그러면 앞으로 경기 침체 때문에 금리 인하가 급물살을 탈 것인데 이 금리 인하는 극적으로 바꾸는 효과가 있습니다. 어떤 걸 극적으로 바꾸냐면 그 삼성전자를 예를 들면 오늘 삼성전자도 10% 이상 하락했는데 삼성전자를 예를 들면 그래서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현금이 한 100조 이상 있겠지만 간단하게 삼성전자의 순자산 가치가
371조 원입니다. 뭐 이번 분기에 더 늘어가지고 한 380조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부채가 100조 이하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100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280조 원 정도가 어떤 수익을 발생할 수 있는 자산이 됩니다. 그게 공장이 됐든 뭐가 됐든 현금이 됐든 현금으로 이자를 받든. 근데 고금리 시기이기 때문에 이 280조 원에 단순히 금리를 기준 금리를 적용해도 연간 약 10조 원의 이익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연간. 그냥 이론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중소기업들은 대부분 부채가 더 많습니다. 그러면 이자를 댄다고 영업이익을 내봤자 이자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소형주들이 굉장히 소외를 받았고, 그 소외받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 유동성이 분산된 효과도 있습니다. 대형주들은 그 고금리의 수혜를 받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앞으로 금리 인하하고 시장도 충격을 받고 경기 침체 얘기도 있고 하니까 금리 인하의 속도가 빨라질 것이고, 미국이 금리 인하를 결정했을 때 한 번에 끝난 적이 없다. 연속해서 계속 반영이 될 거고, 이게 시장이 과거에 비해서 정보를 빨리 반영을 하게 된다. 선 반영이 굉장히 빨라졌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금리 인하가 앞으로 시장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주 입장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고, 중소형주에서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이게 이제 오늘 같은 패닉장에서도 발현이 됐냐라고 하면, 소형주가 상대적으로 덜 빠진 거는 확인이 됩니다. 많진 않지만 상대적으로 덜 빠졌고, 작은 종목들 중에서 어느 정도 그 수급이 형성된 종목들, 예를 들면 YM 같은 종목들, 뭐 이런 종목들은 보시면 그나마 선방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더 수급이 형성된 종목들 보면 캐스텍 코리아 같은 경우는 2%밖에 안 빠졌습니다. 이런 패닉장에. 팔 사람이 없고 살 사람이 있는 종목들은 또 그런 투매가 작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 시장이 완전 기능을 잃었다라기보다는 받아줄 주체가 없어가지고 조금 크게 밀렸다. 그래서 중국 따라가야 되는데 이게 밀리다 보니까 해외 증시하고 보조를 맞추게 됐다. 이런 결론에 도달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HK 같은 경우도 낙폭을 많이 만회를 했습니다. 이 작은 종목들 중에서 뭐 말도 안 되는 가격까지 온 종목들은 이런 복원력을 보여줬습니다. 그것은 시장이 아주 기능을 못할 정도로 망가지지는 않았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삼성전자를 놓고 봤을 때, 삼성전자가 물론 낙폭의 일부를 만회를 하겠지만 다시 이 기세를 찾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반도체의 거품이 꺼지는 것은, 어떤 계기가 됐든 거품이 꺼지는 것은 계기가 일어나고 나면 그때부터는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엔비디아로 촉발된 이 AI 관련된 반도체 주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떨어질 것인데, 삼성전자는 그나마 HBM 납품을 하면서 그나마 좀 괜찮아질 거고, SK 하이닉스는 이제 거의 뭐 독점적 위치에 있다가 이제 삼성전자하고 나눠 먹기를 해야 되니까 이거는 끝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자신 있게 SK 하이닉스는 고점이 나왔다고 여러 번 글을 쓴 것도 그런 관점인데, 그동안 힘있게 올랐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 있습니다. 이 60주선에서의 반등은 조금 강하게 나올 수 있지만, 그 이후에 SK 하이닉스 살아나느냐 그러면 좀 힘들다. 이런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반도체는 전망이 불투명하다. 이게 힘있게 올랐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은 강하게 나오겠지만 그 이상은 힘들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조선주들은 어떠냐? 조선주도 최근에 같이 올랐습니다. 올랐고 낙폭이 크게 나왔습니다. 이거에 대한 복원력은 이 SK 하이닉스처럼 추세가 망가진 경우하고 요 추세가 살아있는 상태로 조정을 받은 거하고는 다른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선주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추세를 정하는 상태였고, 단기간에 요 이격이 벌어질 만큼 과열이 됐던 상태에서 너무 과열이 됐고, 여기에 따른 이격 축소의 관점, 추세가 살아있는데 이격 축소의 관점이니까 매수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는 게 맞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추세가 완전히 꺾였습니다. 그럼 기술적 반등 이후에 다시 죽는 걸로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이제 조선주들이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다른 요인들을 보더라도 조금 긍정적인데, 문제는 이제 주식수가 너무 다 늘어나가지고 재미가 없더라. 그래도 한 번씩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추세가 만들어지는 시점에서 다시 죽었습니다. 근데 삼성중공업은 앞으로 실적이 개선이 된다 하더라도 지금 시가총액이 충분히 시가총액이 높습니다. 주식수가 그동안 많이 늘어가지고, 그리고 5,000원대 유상증자를 집중적으로 했는데 지금 만원대에 있습니다. 얼마든지 현금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있고, 이게 주가가 향후 수주 받은 게 실적으로 바뀌는 시점, 연간 1조 원 정도의 영업이익을 예상을 할 수 있는데, 이 1조 원 정도 영업이익을 달성했을 때 시가총액이 지금 기준으로 한 10% 정도 상승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버슈팅 관점에서 나오기 전에는 좀 매력이 없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주가가 많이 떨어지면, 이 추세가 살아있는 선에서 많이 떨어지면 관심을 가지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대우가 요거에 대해서는 조금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당장은 나쁜데 대우의 병폐였던 이제 고질적인 어떤 뒷돈 받는 부분들, 이게 이제 하나오션이 되면서 하나그룹에서 구매 자체를 서울로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납품 비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거의 원천적으로 차단이 되는 효과가 발생을 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개선이 될 가능성이 조금 더 크고, 다만 이제 작년에 시세를 냈다가 죽었기 때문에, 과거는 뭐 주식수가 늘어났으니까 과거 주가는 의미가 없고, 그래서 시세를 그렇게 냈기 때문에 요 매물 소화라는 관점에서 보면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삼성중공업에 비해서 조금 느리지만 자체로는 뭔가 개선될 부분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이제 많이 회복을 했습니다. 회복을 했고 오늘 조정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회복할 만한 여력이 있느냐라고 보면 지금 수주 기준으로 거의 다 왔습니다. 4조 원 정도 되니까. 그러니까 이 자리가 앞으로 뭐 특수한 수주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면 미래의 기업 가치를 반영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 거기서 이제 이격이 벌어졌으니까 추가 하락하면 뭐 단기간에 반등의 어떤 매력이 있다, 뭐 요 정도로 볼 수 있는 접근입니다. 다만 이제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는 주식수가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조선주에 비해서는 가격 조정이 왔을 때 굉장히 매력적일 것이다, 상대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고, 그게 이제 그 한국조선해양은 아예 분리해서 상장했기 때문에 또 성격이 다르지만, 조선주의 어떤 조선주들의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주식인 만큼 상대적으로 조선주가 좋아지는데 반응이 좀 늦게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현대미포조선이 조정을 크게 받았을 때 접근할 수 있는 가장 매력이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댓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시장에 대해서는 그나마 저는 생각이 좋게 생각하면, 우리가 그동안 이 주식에 집중된 포트폴리오를 많이 분산을 해서 거기에 따른 어떤 체감이 좀 덜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과거처럼 우리가 주식에 되게 얽매이고 있었다면 오늘 같은 날 거의 시장이 10% 빠지는, 제가 주식 투자한 이래로 이렇게까지 낙폭이 큰 건 보지는 못했습니다. 받아주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는 볼 수가 있지만, 어쨌든 만약에 과거처럼 100% 주식에 감사합니다. 더운 날씨에 항상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그 우리가 이제 이런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런 충격을 받았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담담하다. 예, 그만큼 이제 우리가 아직까지 뭐 찾지는 못했지만 부동산에 투자한 것도 있고, 예, 그리고 태양광에 무리를 해서 투자한 것도 있고, 이 태양광 근데 그 보셨다시피 이제 호남 쪽하고 강원도 쪽은 아예 발전사 허가를 안 내주는 상태가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그 개통 연계 여유 용량에 대한 어떤 소진이 일어났을 때의 현상이 이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예, 그런 것처럼 이제 제가 무리해서라도 저 사람 태양광에 미친 거 아니냐라고 왜 저러지? 이런 얘기를 들을 정도로 계속 무리해서 권해드리는 이유가 이거 시간 지나면 못합니다. 근데 연간 20에서 25% 수익 주는 거 없습니다. 어떤 주식도 없습니다. 이걸 한국 땅에서 이 태양광 투자를 이길 만한 게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무 업자한테나 그 투자를 한다고 일을 의뢰하면 참 처음에 저처럼 호되게 당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너무나 잘하게 됐으니까, 예, 그 한 가지 에피소드를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최신 모듈, 저는 항상 최신 모듈을 접목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기술이 하나씩이라도 더 됐으니까. 그래서 모 지역의 N타입으로 된 모듈을 설치를 하고 이 지역에 보면 요 앞에 산이 있습니다. 남쪽에. 예, 남쪽에 산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관리하는 이 25개 발전소 중에서 1위를 했습니다. 그 최적화 설계를 하고, 그리고 방향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각도 별 의미가 없습니다. 요거에 우리가 그동안 얻었던 데이터를 토대로 만들었는데 입지가 요 근처에 있는 공장들하고 비교했을 때 가장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요 주변에 있는 거하고 비교했을 때 거의 씹어 먹습니다. 과거에 비슷한 위치에 과거에 다른 업자들이 설치한 발전소하고는 거의 하루에 1시간에서 2시간 차이가 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뭐 대창 솔루션이든 어디든 우리가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소가 굉장히 시간이 잘 나올 것이다. 근데 시간이 잘 나올 것인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러면 전기요금이 앞으로 오를 수밖에 없다. 이게 지금 또 그 S&P 가격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이제 시간별로 다르긴 한데 거의 이제 뭐 S&P가 이제 150원, 전기 파는 가격이 이제 150원이란 얘기입니다. 예, 보시면 이제 거의 중위 가격으로 봤을 때 140원에서 150원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전기요금이 지금 160원대 정도 되는데 이거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요것도 그나마 태양광 때문에 이 여름에 이제 태양광 발전이 기여하는 부분이 크다 보니까 최상단에 사가는 가격이 떨어져서 이 정도입니다. 만약에 태양광 발전이 없었다 그러면 기름으로 넘어가가지고 한 220원 정도 됐을 겁니다. 전기를 한국전력에서 사는 가격이. 예,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발전 시간이 높은 것뿐만이 아니라 그 판매 가격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했을 때 뭐 약간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면 수익률이 연간 30%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한 1, 2년 지나서 저거 다 막히고 나서 그때 할 걸 뭐 이런 말씀 하실 겁니다. 그러면 돈이 없어서 안 됐다. 찾으면 있습니다. 뭐 연금을 깨든 뭘 하든. 예. 정말 마음이 제가 급한 게 그런 것 때문인데
왜냐하면 정말 좋은데 계속 공급이 되면 결국 나빠질 수밖에 없지만 나중에 일정량이 공급이 되면 더 이상 공급을 할 수 없다는 거. 이런 자산이 어디 있습니까? 이 수익률이 저만큼인데 앞으로 공급이 제한된다. 참 안타깝습니다. 예. 심지어 사람들 인식이 안 좋기 때문에 내가 하려면 할 수 있다. 너도 나도 한다 그러면 못할 텐데. 예, 그렇습니다. 예, 저는 잘 모릅니다. 잘 모르지만 이 정치인한테는 제가 봤을 땐 스토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스토리라는 게 지금까지 대통령 재직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가 좋든 나쁘든 다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스토리가 있느냐라고 하면 사실 뭐 나쁘게 얘기할 의도는 없지만 그 직접 돈을 벌어본 경험이 없고 공직에서 그냥 열심히 맡은 바 임무를 잘 수행을 했다. 예, 그리고 되게 똑똑하고 뭐 이제 뭐 그 정도까지 가려면 공부머리는 예, 아주 좋은 편인 건 분명하지만 야, 아시다시피 또 이 정치라는 게 공부하고는 또 다른 거라서 예, 그래서 뭐 그냥 답을 편하게 드리면 좀 가능성이 없지 않을까. 스토리가 없으니까. 스토리도 없고 그리고 물론 이제 되게 합리적이고 뭐 그런 또 명석하고 이런 부분이 있겠지만 스토리가 없으니까. 그리고 대중적으로 봤을 때 그 스토리가 있는 정치인하고 비교하면 아무래도 좀 표를 얻는 부분에서는 경쟁력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일단 정리를 하면 오늘 충격은 그 지수 관점에서는 일회성이고 폭락의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겹쳤는데 엔고로 인한 캐리 자금 청산의 공포가 반영이 됐고 우리는 중국하고 연동이 될 거라고 봐서 큰 충격이 없어야 정상이지만 시장이 워낙 유동성이 없다 보니까 충격을 받았다. 예, 그리고 반도체 거품이 빠졌지만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조선업종에 대한 관심이 조금 더 높아질 것 같다. 예, 추가로 만약에 반등을 하고 다시 죽고 이런 과정에서 예, 가격이 전체적으로 다 싸진다면 반도체 거품이 꺼진 반도체 추세가 망가진 반도체보다는 예, 추세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조정을 받았던 조선 쪽으로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어쨌든 오늘 좀 빨리 올려드려가지고 좀 놀란 부분은 예, 제가 미약하지만 조금이나마 진정을 시켜드리는데 좀 정성을 쏟았어야 되는데 한 분 한 분 또 답을 드리다 보니까 예, 조금 늦었고 이걸 보면서 또 생각이 아직 뭐 찾는 분이 많으시니까 제가 아직 살아있네 이런 느낌하고 예, 그리고 그나마 이제 구조적으로 뭐 금융위기라든지 등등 큰 위기로 가는 어떤 단초는 아니라는 점에서 예, 너무 염려를 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장 종료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